그날 병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린 며느리는 혼자 누워 있었고 시댁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지급된 그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SNS에 웃으며 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 배신의 시작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미경은 52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어요.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남편 박성우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우는 55살이었어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집에 있니? 네, 어머니. 그럼 반찬 좀 해줄래? 아버지가 미역국 드시고 싶대.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말 안 해도 서로 아는 가족이잖아. 미경은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반찬은 늘 미경 몫이었습니다. 명절 음식도 미경이 준비했어요. 큰 집이 있었지만 큰 며느리는 일이 바빴습니다. 미경이가 잘하니까 맡기는 거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엔 힘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성우는 중간에서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여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 알아. 괜찮아. 미경은 참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 유산을 했고 그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허전하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성우가 외로울 텐데. 미경은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 일에 더 신경 썼습니다. 명절마다 먼저 전화했고 제사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미경이는 정말 착해. 시어머니는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복이야. 미경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다녀오고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샤워하다가 가슴에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덩어리였어요.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바빴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었거든요. 시댁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추석 끝나고 가야지. 미경은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병원 예약을 했어요. 성우야,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가슴에 뭔가 만져져서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언제 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했어.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미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도 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긴장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 이라고요? 네, 3기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수술은요? 항암 치료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암이라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집에 왔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암이래. 유방암 3기. 전화 너머로 성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응. 항암 치료 바로 시작해야 한대. 성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야겠지? 응. 내가 전화할게. 저녁에 성우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미경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암이 나왔어요. 유방암이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암? 네. 3기래요. 심각하대요. 어머니, 지금 바빠. 나중에 하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시대. 그래. 미경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실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 입원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집에서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를 준비했어요. 성우는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미안해, 여보. 입원할 때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말 미안해. 신경 쓰지 마. 미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 앞에 내렸어요.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구나. 옆 침대 환자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입원했어요. 뭐로 오셨어요? 유방암이요. 아이고, 저도 같은 병이에요. 잘 견디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올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구토, 탈모, 무기력함 등이요. 미경은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어요.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미경은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우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주말에만 왔어요. 미안해. 평일엔 회사 때문에. 괜찮아. 이해해. 어머니는 아직 바쁘시대. 성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미경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미경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 미경아. 어떻게 지내? 입원 중이에요.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네. 좀 힘들어요. 그래도 잘 견뎌야지.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 나도 가고 싶은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괜찮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허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정말 몸이 안 좋은 걸까? 2주가 지났습니다. 미경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졌어요. 거울을 보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었어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해변이 보이는 리조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성우가 있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왔어요. 날씨 좋네요. 댓글에는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좋은 곳에서 힐링하세요. 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해외 리조트였어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게시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바람 쐬러.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병문안은 오지 않더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행은 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해외여행은 갈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어때? 너 여행 갔다 왔어?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더라. 아,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 갔다 온 거야?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가자고 하셔서. 갑자기? 응. 리조트 예약이 취소돼서 싸게 나왔대.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래서 간 거야? 미안해. 어머니가 꼭 가자고 하셔서. 나는 병원에 있는데 나도 안 가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성우는 변명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줄래? 여보, 좀 혼자 있고 싶어. 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아플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리조트, 다른 날짜였어요. 더 화려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효도하시네요. 부러워요. 저도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미경은 댓글을 읽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성우의 월급으로는 저런 여행이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럼 돈은 어디서?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미경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었어요.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여보, 보험금 나왔어. 걱정 마. 성우가 며칠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설마 내 보험 여행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 응, 2천만 원쯤. 그 돈 어디 있어? 우리 통장에 넣어뒀어. 확인 좀 해줄래?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알았어. 나중에 확인해 볼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오후에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통장 확인했어. 얼마 있어? 800만 원 정도.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나왔는데 왜 800만 원밖에 없어? 그게 성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치료비로 쓴 거 아니야? 아직 치료비는 별로 안 나갔어.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좀 쓰셨어. 미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급하게 쓸 때가 있으시대. 얼마나? 1,000만 원. 미경은 어지러웠습니다. 내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쓰셨다고? 미안해. 어머니가 꼭 필요하시대서. 뭐에 필요하셨는데?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행비 아니야?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맞지? 내 보험금으로 여행 간 거지? 미안해.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 돈으로 여행을 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미경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말리지 않았어?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그래서 내 돈 갖다 쓰는 걸 가만히 본 거야?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성우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성우와 통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작용도 심해졌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나 이렇게 변했구나. 미경은 가발을 샀습니다. 간병인이 도와줬어요. 이거 쓰시면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발을 쓰고도 슬펐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또 소셜 미디어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새 게시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쇼핑했어요. 기분 좋네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가방 예쁘네요. 미경은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내 돈으로 명품 가방까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변호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요? 네.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연락처 드릴게요. 며칠 후 변호사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을 시댁에서 쓴 일, 여행 간 일, 모든 것을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남편이요. 그럼 법적으로는 남편 돈이에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병 치료비로 나온 건데요. 보험 수익자가 남편이면 그 돈은 남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다릅니다. 이혼이요? 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 결혼 생활이니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변호사가 나간 후 미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 할 수 있을까? 저녁에 성우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직접 오시진 않으시네. 몸이 안 좋으시대. 미경은 웃었습니다. 여행 갈 땐 괜찮으셨잖아.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태어나면
집에 안 갈 거야. 뭐, 친구 집에 좀 있을게. 왜? 우리 집에 와야지.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나가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어요. 미경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1차 항암이 끝난 거였어요. 2주 후에 다시 입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퇴원하는데. 내 집에 좀 있어도 될까? 그래. 언제든지 와. 퇴원 날 친구 수진이 병원에 왔습니다. 미경아, 수진아, 고마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응.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어요. 여기서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정말.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퇴원했다며? 응. 친구 집에 있어. 왜? 집으로 와야지.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여보, 나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경은 수진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도 조금 회복되었어요. 수진은 미경을 잘 돌봐줬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미경아, 너 이혼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지. 수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해. 25년이잖아. 나도 알아. 근데 너무 배신감이 커. 이해해. 어느 날 미경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 이혼 절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오후 2시에 뵙죠. 다음 날 미경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이니까요.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수익자가 남편이니까요. 그럼 위자료는요?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네. 소셜미디어 게시물, 통장 내역 등이 도움될 겁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캡처했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여행 사진, 쇼핑 사진들을 저장했습니다. 댓글도 캡처했습니다. 특히 아들 덕분에 효도하네요라는 댓글이 중요했어요. 성우에게 통장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통장 내역 좀 보내줄래?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보내줄 거야, 말 거야? 성우는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미경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짜, 그리고 며칠 후 1,00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다시 입원했습니다. 2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병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데 또 시어머니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이 저녁 대접해줬어요. 효자예요. 미경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돈으로.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더 심해졌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나야. 미경은 울었습니다. 성호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어머니가 안부 전화래. 그래. 직접 오시고 싶은데 정말 몸이 안 좋으시대. 미경은 웃었습니다. 레스토랑 갈 땐 괜찮으셨나 봐. 그건 나가줘. 보기 싫어. 성호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심하게 아팠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간호사가 급히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숨을 못 쉬겠어요.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예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미경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경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혼자구나. 25년을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험금은 여행비와 쇼핑비로 쓰였습니다. 병문안은 형식적이었어요. 이게 가족인가?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2차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다시 퇴원했어요. 이번에도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경아, 많이 힘들지? 응, 견딜만해. 하지만 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걷기도 어려웠어요. 수진은 미경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 고마워, 수진아. 친구 사이에 무슨.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장 준비됐습니다. 확인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미경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소장을 확인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포함했습니다. 좋아요. 남편분께 송달하면 됩니까?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성우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틀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정말 이혼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까지 해? 왜긴. 당신이 한 짓 생각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몰라? 보험금 일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다 돼? 그럼 어쩌라고. 이혼까지 해야 해?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이혼할 거야. 여보,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아.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네. 무슨 짓이야? 이혼 소송이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결정? 내가 뭘 결정해? 제 인생이니까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경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아플 때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여행은 가셨으면서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보험금으로 여행 가시고 쇼핑하시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쓰러졌습니다. 수진이 발견했어요. 미경아, 정신 차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겹쳤어요. 입원해야 하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미경은 다시 병실에 누웠습니다. 또 병원이네. 수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힘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친구잖아. 병원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경은 성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여보, 그래도 난 남편이야. 법적으로만. 왜 이렇게까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미경은 성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야. 다 당신들 때문이야.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할 생각 없어. 끝까지 갈 거야. 여보, 나가. 보기 싫어. 성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며칠 후 간병인을 통해 미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저기,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뭐요? 시어머니 분이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간병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집안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 보험금도 집안 돈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다고. 미경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한테요. 자랑하듯이. 미경은 손을 떨었습니다. 집안 돈이라고? 저녁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사실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간병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부탁해 볼게요. 미경은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너무 화가 나서요. 고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몸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약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옆 침대 환자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저분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미경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소셜미디어 캡처본, 통장 내역, 간병인 증언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미경아, 이거 파일로 정리할까? 응, 고마워. 힘내. 잘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조정 당일 미경은 법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함께 갔어요. 긴장되지?
많이. 괜찮아.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조정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미경은 그들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는 암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피고와 피고 모친이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보험금 입출금 내역입니다. 1,000만 원이 피고 모친에게 송금되었어요. 성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입니다. 보험 수익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원고의 치료비로 써야 할 돈을 여행비로 썼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소셜미디어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직후 해외여행을 갔어요. 조정위원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피고 측,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차 간 거예요. 미경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이요? 미경이 직접 말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레스토랑 다니는 게 요양이에요? 그건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으며 고생하는데 어머니는 제 돈으로 여행 다니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플 때 한 번도 병문안 안 오셨잖아요. 그건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여행을 가세요? 쇼핑을 하세요? 미경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이에요.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네요.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성우를 보았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말자. 싫어. 미경은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결심했어. 제발, 당신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내 돈 쓸 때도 병문안 안 올 때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잖아.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남편이야? 가족이야?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조정실을 나온 미경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미경아, 수진아, 힘들어, 울어, 참지 마. 미경은 수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미경아, 넌 잘못 없어. 25년이 다 거짓말 같아.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성우였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줘. 제발. 미경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미경은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이제 와서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이혼은 하되 재산 분할만 하자고 합니다. 위자료는 없이.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 가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미경은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암이 진행되고 있어요. 게다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호자니까요. 성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성우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미경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미경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중환자실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미경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제가 쓰러졌구나. 네. 사흘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깨어났구나. 수진아, 걱정했어. 정말 걱정했어. 수진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또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며칠 후 미경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거였어요. 변호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좀 그랬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에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제가 연기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정대로 하고 싶어요. 확실하세요? 네. 이제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성우가 병실 앞까지 왔지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거부했거든요. 들어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성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왔어요. 미경은 가발을 썼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거든요. 수진이 함께 갔습니다. 괜찮아? 응. 해야 할 일이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미경은 그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진술 시작하세요. 미경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올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입니다. 보험금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피고 모친이 임의로 사용했어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1,000만 원이 피고 모친에게 송금되었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소셜미디어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판사는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성우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피고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원고의 치료비로 쓰는 게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미경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원고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환자분을 돌본 간병인입니다. 진술하세요. 피고 모친께서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보험금은 집안 돈이니 당연히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세요. 원고 본인이 진술하시겠습니까?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네. 미경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음식도 제가 준비했고 반찬도 제가 만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은 가발을 벗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미경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제가 아플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문안도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거의 없었고요. 제 보험금으로는 여행을 가시고 쇼핑을 하셨습니다. 미경은 성호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돈 쓸 때도 병문안 안 올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가족인가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경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성호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판사님께 말씀하세요. 판사가 지적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아내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성호가 애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미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어요. 수고했어, 미경아. 응, 드디어 끝났어. 복도에서 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미경은 성호를 지나쳤습니다. 이제 남이에요. 여보.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경아, 괜찮아? 응.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미경은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수진이 함께였어요. 떨려? 조금. 근데 후회는 없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성호도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합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성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미경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끝났다. 수진이 미경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이걸로 치료비는 충분하겠다. 미경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집이었어요. 좁지만 내 집이야. 가구를 하나씩 들였습니다. 소파, 침대, 작은 식탁.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여기 괜찮네? 응. 마음에 들어. 새 출발이다, 미경아. 그래. 새 출발.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3차, 4차 치료를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늘 곁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미경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좀 낫네요. 서로 응원하며 치료를 견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났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긴장했어요. 미경 씨, 들어오세요.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암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요? 네. 항암 효과가 좋았어요.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완치된 건 아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온 미경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암이 줄었대. 정말? 미경아, 잘 됐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 견딘 거지.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뭘 하며 살까?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봉사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암 환자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봉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환영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저도 암 환자였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좋습니다. 함께해요. 미경은 일주일에 3번 봉사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루하루요. 하루씩 견디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환자들은 미경의 이야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미경 씨 덕분에 용기가 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봉사를 하면서 미경은 변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미경아, 요즘 표정 좋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껴. 잘 됐다.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응.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어느 날 미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났어요. 짧지만 보였습니다. 가발을 벗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강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버린 사람들.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경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야.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봉사단체에서였어요. 미경 씨, 내일 신규 환자분이 오시는데요.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서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이거 키우기 쉬운가요? 네, 물만 잘 주시면 돼요. 집에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잘 자라렴. 우리 함께 살자. 미경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25년.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미경는 가발을 벗고 짧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 거야. 밖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아버지 빚 때문에 나는 결혼식장의 신부가 아니라 담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첫날 밤 사람들은 말했죠. 재벌집 바보 아들이래. 그런데 그가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자지 말아줄래요? 무서워서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엔 아무도 모르는 진짜 비밀이 있다는 걸.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998년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아직 짙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에서 최은정은 새벽마다 눈을 떴어요. 29살이었습니다. 결혼할 나이였지만 결혼은 먼 이야기였어요.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은정의 아버지 최영만은 62살이었습니다. 한때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날아갔습니다. 공장도 없어졌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전 일이었어요. 이제 은정과 아버지 둘만 남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 은정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잠은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이었어요. 은행 독촉 전화는 매일 왔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빚이 얼마래. 딸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갚겠어? 은정은 그런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것만 넘기면 된다. 조금만 버티자. 하지만 넘길 고비는 끝이 없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은정아, 앉아봐. 은정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아버지, 은정아.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재벌집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은정은 웃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야. 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집에서 사람을 보냈어. 은정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왜? 우리 같은 집에? 조건이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면 빚을 다 갚아준대. 은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 둘째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빚 전액을 탕감해준다고 했어.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은정아. 아버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했대. 왜요? 그 남자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 모자란다는 소문이 있어.
은정은 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바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은정아, 아버지도 이러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죽어.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 다음 주까지 돈 못 갚으면 아버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생각할 시간 줘요. 일주일밖에 없어. 은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어요. 나는 딸이 아니라 담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정은 고민했습니다. 도망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할게요. 은정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아버지는 제대로 사세요. 건강 챙기시고 술 끊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호텔 미팅룸으로 불려갔습니다. 상대 집안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회장 부인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위험 있는 여자였어요. 최은정 씨죠? 네. 조건은 들으셨죠? 네. 계약서입니다. 회장 부인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정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결혼 계약서였어요. 비탄감 조건, 결혼 후 의무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하세요. 은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은정은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했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은정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은정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 집안에서 정해졌어요. 드레스, 예식장, 하객 명단까지 전부 회장 부인이 정했습니다. 은정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은정은 서준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봤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람의 아내가 되는구나. 은정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이 왔습니다. 은정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신부님, 준비되셨습니까?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네. 은정은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식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정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그만 말씀하세요. 은정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정을 보았습니다. 은정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웃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 위에 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으로 준혁을 직접 봤어요. 사진보다 키가 컸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도 은정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는구나. 은정은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준혁 옆에 섰어요.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준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은정도 대답했습니다. 기계적인 대답이었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준혁은 은정을 보지 않았어요. 은정도 준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은정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어요.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준혁 씨,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준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객 중 몇몇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네. 좀 모자라 보여. 은정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된 집으로 갔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화려했어요. 은정이 살던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준비해줬어요. 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구들이 모두 새 것이었어요. 은정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신부님, 짐은 여기 놓을게요. 도우미들이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집에는 은정과 준혁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저 씻고 올게요. 은정은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물소리에 묻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씻을게요. 준혁은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은정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침대가 있었어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첫날 밤이구나. 긴장되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준혁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침실로 들어왔어요. 은정은 몸을 굳혔습니다. 준혁은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준혁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땀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같이 자지 말아줄래요? 은정은 놀라 준혁을 보았습니다. 네. 제발.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거든요.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무섭다고? 뭐가 무서우세요? 사람이 무서워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밤에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보인 걸까? 은정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잘게요. 고마워요.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양끝에 누웠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은정은 천장을 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혁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 씨, 네, 당신한테 미안해요. 왜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해서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원하지 않았죠?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시켰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거절 못해요. 준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바보니까요. 은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날을 샜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재벌집 며느리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은정은 시댁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장 저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걸어야 해. 손님 맞을 때는 이렇게 인사해야 해. 식사 예절은 이래야 하고. 은정은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참았어요. 준혁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명목상 이사였지만 실제로는 한가한 자리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간단히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각자 침대 끝에서 잤습니다. 준혁은 은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시댁에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제가 만들게요. 은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간단하게 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 씨, 드세요.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맛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은정 씨, 요리 잘하시네요. 그냥 오래 했어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하시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가 말을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은정은 놀라 인사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정도 앉았어요.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교육 잘 들었어? 네, 어머니. 그래. 앞으로도 잘 들어야 해. 시어머니는 은정을 차갑게 보았습니다. 넌 역할만 하면 돼. 역할이요? 그래. 재벌집 며느리로서의 역할. 시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애 낳고 조용히 살면 돼. 알겠어? 은정은 가슴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혁이는 특별한 아이야. 시어머니는 준혁의 방을 보았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우리 아들이야. 잘 돌봐줘야 해. 그러겠습니다. 넌 운이 좋은 거야. 빚도 갚았고 좋은 집에 살게 됐잖아.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알았지?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간 후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기능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준혁이 볼까봐 참았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장과 회장 부인 그리고 큰아들 내외가 왔어요. 큰아들 서준호는 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어요. 준호의 아내도 재벌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요즘 회사는 어때? 응, 괜찮아. 준혁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일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뭐 하는데?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역시 안 되겠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냥 놀게 하세요. 그래야겠구나.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은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은정은 준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은 늘 저래요. 준혁은 작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나는 바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정은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는 바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정말 바보예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일도 못해요. 그래도 은정 씨도 나랑 결혼해서 불행하죠?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서.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보일까? 준혁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은정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정과 준혁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거리는 있었지만 대화가 늘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은정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꽃꽂이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꽃은 예뻐서 좋더라고요. 은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늘 괜찮다고 하시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은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요. 괜찮은 척 하는 거겠죠. 저도 그래요. 준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늘 괜찮은 척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비슷한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은정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준혁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도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계약건은 내일 아침까지 정리하세요. 은정은 멈춰섰습니다. 지금 전화하는 거야? 실수하면 안 돼요. 형한테 들키면 곤란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낮에 보던 어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정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방금 그게 준혁 씨 목소리 맞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낮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밤에는 그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다니.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회장 부인과 함께 차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재벌 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혁이 며느리구나? 한 부인이 은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예쁘네. 준혁이한테는 과분한데? 다른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참고 웃었습니다. 준혁이가 좀 모자라다며? 쉿,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귀를 닫으려 했지만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모임이 끝나고 은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좀 느렸어. 하지만 착한 아이야. 순하고. 시어머니는 은정을 보았습니다. 넌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네, 어머니. 차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은정은 차에서 내렸어요. 저택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재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과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준혁이 때문에 골치 아파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멍청한 짓만 해요. 계약서도 제대로 못 읽어요.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집에 있게 하는 게 어때요? 그래도 이사 자리는 줘야지. 명목상이죠, 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은정은 그 대화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요. 준혁은 평소처럼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 그렇게 또렷하게 전화하던 사람이 맞나? 준혁 씨, 응? 회사 일은 어때요? 힘들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자꾸 혼내요. 은정은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표정, 말투, 행동 모두 평소와 같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며칠 후 은정은 다시 밤중에 깼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도 준혁의 방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또렷했어요. 형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은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절대 안 돼요. 비밀 계좌로 처리하세요. 준혁은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가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거야?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왜 그런 거지? 은정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준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어눌했어요. 말도 더듬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하지만 가끔 실수가 보였습니다. 뉴스를 볼 때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준혁 씨, 뉴스 보세요? 응, 그냥. 준혁은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연기하고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준혁을 계속 관찰했어요. 확신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혁은 분명 연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은정은 시댁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 부인이 받았어요. 네, 회장님. 회장 부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 부인이 은정을 보았습니다. 은정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집에 가 있어. 네, 어머니.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아직 회사에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준혁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밤 9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혁 씨,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준혁은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형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에서 나를 욕했어. 왜요? 내가 실수했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잘못 읽었대. 은정은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실수한 거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은정은 준혁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죠?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 무슨 말이에요? 바보인 척 하는 거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밤에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또렷하게 말하던 거요. 은정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일부러 바보인 척해요? 준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켰네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했어요. 은정은 놀라 준혁을 보았습니다. 역시 연기였구나. 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준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형을요? 네. 형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릴 때는 저를 잘 챙겨줬어요. 동생 사랑하는 형이었죠. 그럼, 하지만 아버지가 형을 후계자로 정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에게 모든 걸 요구했어요. 완벽해야 했고 1등이어야 했어요. 형은 견디지 못했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지기도 했죠.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은 걸 요구했죠. 그래서 형이, 네, 형은 냉정해졌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보인 척한 거군요. 네, 바보로 살면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아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계자 싸움에도 안 끼어도 되고요. 은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준혁은 손을 펴며 말했습니다. 바보로 살면 덜 맞고 덜 뺏기더라고요. 그래도 은정 씨도 알잖아요.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 씨도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준혁의 말에 은정은 멈칫했습니다. 네, 빚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죠? 제가 바보니까 저랑 결혼시킨 거예요.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멀쩡한 여자는 날 안 받아준대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은정 씨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빚 때문이었지만 제가 결정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정 씨, 네, 비밀 지켜줄 수 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제가 바보 아니라는 거요.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은정 씨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준혁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 지킬게요. 고마워요. 준혁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은정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 네, 밤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예요. 회사요? 네. 비밀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네. 형도 몰라요. 준혁은 설명했습니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작은 회사예요. 준혁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이요? 네.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준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은정은 준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리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정 씨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네, 같이 벗어나요. 이 집안에서 준혁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네, 같이 해요. 그날 이후 은정과 준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면서 둘은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에 준혁은 은정에게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은 투자 회사였어요.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회사로 독립할 거예요. 준혁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은정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하고 싶은 일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요? 은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생존만 생각했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봐요. 우리 시간 있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시댁에서 회장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근처를 지나가는데 회장과 준호의 대화가 들렸어요. 준혁이가 이상해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요즘 회사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요. 그게 왜 이상한데? 준혁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준호는 의심스럽다는 투였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경제 뉴스를 보더라고요. 집중해서요. 그럴 리가. 회장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조사해 봐야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은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 씨가 들키면 안 되는데. 은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준혁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준혁은 평소처럼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본 모습이었어요. 준혁 씨, 큰일 났어요. 은정은 급히 말했습니다. 왜요? 형님이 당신 의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정은 낮에 들은 대화를 전했습니다. 조사한다고 했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조심해야겠네요. 괜찮겠어요? 걱정 마세요. 증거는 안 나올 거예요. 준혁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회사 명의도 다르고 거래도 조심스럽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은정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회장 서재였어요. 회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혁아 앉아. 네, 형. 준혁은 평소처럼 굼뜨게 앉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일이 어려워요. 준혁은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준혁을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준혁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네. 무슨 말이에요? 요즘 이상하거든. 저는 아무것도. 준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준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서류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준혁 명의의 계좌였어요. 이 계좌로 큰 돈이 들어왔더라. 저는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나섰습니다. 준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야? 누가 실수로 보낸 거 아닐까요? 준혁은 바보처럼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바보구나. 누가 실수로 억 단위 돈을 보내? 회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는 모르는 것 같구나. 누가 준혁이 명의를 도용한 것 같은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조사해 봐야겠어. 그래라. 준혁은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했어요. 들켰어요? 아니요. 바보 연기가 통했어요.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거예요. 어떡하죠? 증거를 더 철저히 숨겨야 해요. 준혁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은정도 도왔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은정 씨, 고마워요.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은정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준혁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회사 일은 밤에만 했어요. 낮에는 철저하게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 부인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내 어머니, 준혁이가 이상한 거 없니? 이상한 거요? 그래. 요즘 준혁이 뭐 하는지 아니? 회장 부인은 은정을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평소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은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에 뭐 하더라? 그냥 텔레비전 보거나 일찍 자요. 혹시 이상한 전화 같은 거 하지 않니? 아니요. 은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 부인은 한참 은정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지켜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의심하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준혁은 침착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결정이요? 네. 도망칠지 아니면 맞설지요.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은정 씨 생각은 어때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네. 저도 평생 도망만 쳤거든요. 은정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맞서고 싶어요.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맞서죠.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정과 준혁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댁의 비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회사 서류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증거들이었어요. 준호와 회장이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준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걸로 맞서는 거예요? 은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준혁은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면 먼저 치는 게 낫죠. 며칠 후 회사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회장이 소집한 거였어요. 준혁도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안건은 신규 투자건입니다. 준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회장이 물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질문 있어요. 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은 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었거든요. 준혁아, 너 무슨 질문인데?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 투자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횡령입니다. 투자금의 30%를 빼돌리려는 계획이죠.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세요. 준혁은 복사한 서류를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들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준혁은 준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형,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다 알아요. 이 자식이. 준호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막았어요. 준혁아.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 네, 압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난 바보가 아닙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형을 보세요. 준혁은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형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망가뜨렸죠. 닥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후계자로 만들겠다고 형을 몰아붙였어요. 완벽해야 한다고, 1등이어야 한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은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냉정한 괴물이 됐죠. 준혁아, 그만해. 회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보인 척했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여기 회장님과 부사장님의 비리 증거가 다 있습니다. 네, 이놈. 준호가 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이 막았어요. 진정하세요, 부사장님. 이 자식을 당장. 부사장님.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아버지도 정말 제 아버지였나요? 준혁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를 사랑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귀찮은 존재였나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은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말했어요. 준혁은 은정을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며칠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혁이 제시한 증거들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했어요. 회장도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 부인이 은정을 불렀어요. 너 이거 알고 있었지? 네, 어머니. 은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회장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널 살려줬는데 살려준 게 아니에요. 은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용한 거죠. 저를 담보로 쓴 거예요. 뭐라고? 빚을 갚아주는 대신 며느리로 샀잖아요. 은정은 회장 부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당장 나갈 거예요. 준혁 실랑같이요. 은정은 집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정리했어요? 네. 그럼 가요.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일단 호텔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준혁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 제가 고마워요. 준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차는 시댁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준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장도 탈세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했어요.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정과 준혁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은정은 텅 빈 거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은정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 같아요. 준혁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사고 커튼을 달고 작은 화분도 놓았어요. 준혁은 자신의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회사는 작았지만 건실했습니다. 직원도 늘었어요. 준혁은 좋은 사장이었습니다. 준혁 씨, 회사 잘 되고 있죠? 네, 다행이요. 준혁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어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은정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했어요. 빵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크루아상 만드는 법 배웠어요. 은정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언제 만들어 줄래요? 주말에 만들어 줄게요.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식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 은정아. 최영만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작은 가게 하나 얻어서 일하고 있어. 정말요? 그래.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아버지.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그래도 준혁 씨, 좋은 사람이에요. 은정은 웃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다행이구나.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에게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잘 계세요. 이제 빚도 다 갚으셨대요. 다행이네요. 준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정 씨가 잘하신 거예요. 준혁은 은정을 안았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은정 씨, 네, 기억나요? 뭐요? 첫날 밤에 제가 부탁한 거요. 준혁이 은정을 보았습니다. 은정은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같이 자지 말아달라고 했죠. 네. 준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왜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특히 가족이요. 준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도 무섭고 아버지도 무서웠어요. 밤에 옆에 사람 있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랬구나. 근데 은정 씨는 달랐어요. 준혁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람 옆에서 자도 무섭지 않았어요. 은정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왜요? 은정 씨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요. 맞아요. 은정도 웃었습니다. 우리 비슷했죠? 네. 그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준혁은 은정을 안았습니다. 이 결혼은 거래로 시작됐지만, 하지만 사랑은 선택으로 남았어요. 준혁의 말에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은정 씨.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은정은 베이커리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준혁이 도왔습니다. 여기 어때요? 준혁이 가게 자리를 보여줬습니다. 좋아요. 여기로 할래요. 은정은 신이 났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은정은 직접 빵을 구웠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은정 씨, 빵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이 은정을 마중 나왔어요.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네, 빵이 다 팔렸어요. 대단한데요? 준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정 씨 실력이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정 씨, 네, 행복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은정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는요? 저도 행복해요. 준혁은 은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걸었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거래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꿈을 꾸는 부부가 되었어요. 준혁은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으로 살았어요. 은정도 더 이상 빚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두 사람은 작지만 행복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이 결혼은 거래로 시작됐지만 사랑은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